열심히 마지막 일정인 만큼 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향화 역할을 맡았던 김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진짜 개봉하고서 거의 마지막 이제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혜라 역할의 김예은입니다. 저는 마지막이라니까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동료분들과 감독님과 했던 시간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마지막인 만큼 저도 고아성 배우님처럼 사력을 다해 대답하고 말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과에서 오기 역할을 맡은 정하담입니다. 저도 영화를 찍고 개봉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순간들이 되게 소중했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한 조민호라고 합니다. 어제 누가 얘기를 하다가 이거 촬영 끝마친 게 기적이었는데 개봉도 기적인데 100만이 진짜 기적이다 이런 말을 해서 부끄러웠는데 촬영할 때 끝나고 진짜 쇼파티라고 할까요? 촬영 끝났을 때 제가 서서 네. 특별의 등을 그때 이제 우리 마지막에 특별의 등을 점하고 음악 감독만 알고 있었어요. 들어갔지. 네. 제가 느닷없이 그걸 불렀을 때 사람들이 놀랐는데 이것이 20세기 어디 가세요? 어디 사라지세요? 하고 물었는데 그때 막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촬영 끝나고 감독님 그 눈물이 오늘은 정말 웃음으로 바뀌셨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영화 속의 이 만세분들이 그리고 열사들이 만세를 부르던 그날에 어떠한 나비 효과들이 그 이후로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 개봉한다고 했었을 때도 이 영화가 과연 관객들한테 가서 어떤 영화가 될지 뭐 희망하는 부분이 있지만 감히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영화 개봉하고 보름이 좀 넘었는데 그 사이에 이 영화에 관련돼서 들었던 이야기들이나 혹은 들었던 감상들, 주변의 사람들 혹은 관객들로부터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것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였나요? 우리 유관순 교수님. 저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연기를 하면서 약간 남모르게 쾌감을 느끼는 부분이 제가 연기를 준비할 때 단어를 끄집어서 생각해내지 않으려고 해요. 뭐 접신, 뭐 분노 이렇게 너무 단순해질까봐. 근데 뭐 여러 단어가 공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거에서 정말 단어를 한 가지도 생각하지 않았던 장면이 그 우리 포스터에 있는 이제 일본 순사들이 찾으러 왔을 때 제가 기대고 있다가 딱 일어서는 그 장면이었는데 저도 나름의 감정을 되게 뭉뚱그려서 준비해갔지만 촬영을 마치고 나서도 그게 말로 했을 때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리뷰를 해주신 걸 봤는데 그래 나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이거구나 그렇구나. 싶었어요. 네, 제가 한 연기지만서도 그렇게 보신 분들이 정확히 짚어주실 때 남모르는 쾌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행복했던 제 영화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했었던 이유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도 일어서지 못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저도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두 번째 이야기에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첫 번째 이야기에도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일어날 수도 없었잖아요. 바로 들어오신 거. 오늘은 약간 강제로. 태극변님은 또 기억 남는 어떤 리뷰랄까 혹은 주변의 감상은 어떤 게 있었나요? 저도 저희
저희 엄마가 음. 영화를 친구들이랑 보러 갔었는데 아무도 이렇게 아성 배우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어나질 않더라. 끝까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일어나질 않더라라는 얘기를 해줬을 때 또 하나는 그냥 몰랐던 사람들을 알게 된 거. 예를 들면 저도 몰랐거든요. 중량원 선생님을 촬영 전에 시나리오 읽기 전에 몰랐는데 알게 됐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 또 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 둘러싼 또 다른 세계들이 열리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열게 되는 세상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엔딩 크레딧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부분의 또 하나는 정말 그 너무나도 어린 소녀들의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얼굴들, 사실 실제 있었던 그 얼굴들을 보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영화의 감동 혹은 아니면 영화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어떤 생각들 같은 것들을 정리할 수 없어서 막 그 순간 이렇게 멈춰서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김영 배우님은 또 어떤 기억이 나시나요? 저도 부모님이 되게 자랑스러워하셨던 것도 그렇고 제가 저도 스스로 되게 이런 영화를 할 수 있고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에 너무 감사하게 느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메신저로나 뭐나 이제 연락이 오셔서 되게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받았을 때 이상하게 사실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만드신 거지만 정말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함께 만드셨죠? 네. 하단 배우님은요? 저도 친구가 영화 보고 나서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난 다음에 만났을 때 계속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잘 못하고 우는데 저 그거 보면서 너무 좀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나요. 영화 보고. 기나긴 말, 뭐 100마디 말보다 사실 그 눈물이 의미하는 부분이 굉장히 클 거란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은 사실 꽤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를 한 7년 정도, 8년 정도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가 결국 이제 세상에 나왔고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얘기를 잘 안 듣는 그건 아니고요. 감독들은 잘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아무도 모르게 한 2개 내지 하나를 꼭 넣어놓는데 그걸 제가 영화를 다 만들고 난 뒤에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면 됐다. 이제 끝 즐겨하는 제 마음대로 이렇게 낙이니까요. 상징 이제 하나를 딱 집어넣는데 그걸 누군가가 찾아서 얘기해 주시죠. 한 번 찾은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제 네. 같이 했던 PD가 네. 알아버렸는데 예전에 다른 작품에서 어떻게 알았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절대 안 됩니까? 제만의 행복이라서. 아, 네. 저도 죄송- 얘기했잖아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또 숨겨놓은 게 있으신가 봐요, 감독님. 오늘 관객분들이 또 찾아주시면 더욱더. 그런데 네. 제일 이 영화 하면서 기뻤던 것은 제가 예전에 어떤 시대극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물어봤을 때 저는 되게 단순한 복잡하고 어렵고 하는 역사적 과정을 간결하고 단순하면서 그냥 그 인물의 한 인물을 깊이를 들어가면은 그 인물에 주목해서 캐릭터 영화죠. 했을 때 이제 그 시대상과 네. 그 삶의 어떤 걸 알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대본을 쓰면은 그러면은 절대 영화 안 돼. 그럼 흥행 안 된다는 얘기잖아. 네. 심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그냥 인물에 대해서 그 지루한 얘기를 누가 보겠어.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대본을 쓰고 의외로 뭐 친구회에서 가장 정말 이렇게 예술가고 프로이신 분들이
제가 좀 불쌍해서 그랬는지 너무 오랫동안 그랬는지 너무 기꺼이 하겠다고 다 하셨을 때 어떤 누구도 거부를 안 했어요. 대본을 보여드렸을 때 그냥 하지 뭐. 좋아 하면서 했을 때 정말 집에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고화성 배우님만 잘 우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아주 여기 다큐멘터리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별로 이렇게 특별한 사건도 많지 일부러 안 넣고 있는 것도 다 빼고 막 한 이 드라마를 그 인물을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이 많구나. 어떤 소녀의 17살 소녀의 마음을 따라가겠다 한번 따라가면 그 시대가 보이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눈빛을 볼 수 있을 거다 하는 어떤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말만 믿고 그냥 알았어 한번 같이 지켜보자 어떤 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0만의 관객들이 사실은 감독님께 대답해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기적 같습니다. 사실 이 배우분들이 한 스크린에서 잡히는 그 순간들을 보면서 모두 각각을 따로 떼어놓으면 극장에서나 뭐 모든 곳에 자주 볼 만한 그런 배우들인데 어쩜 이들이 함께 있는 풍경이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또래 배우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여성 배우들이 처음 본 풍경, 아주 생경한 풍경을 보게 돼서 그 풍경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동시에 아마 여기 계신 이 4명의 배우분들은 여성 동료를 가지게 되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의 이 삶에서 혹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더 큰 기회를 만들고 더 큰 시장을 만들고 더 큰 어떤 동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걸 실질적으로 알게 되는 첫 번째 세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은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그런 표현들 같은 것들이 실제로 여성들한테 많이 쓰여졌던 표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은 같이 함께 하지 못하고 단합하지 못하고 혹은 이기적이다 이런 표현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지금 4분이 너무나도 제가 본 어떤 팀들보다 사이가 좋고 이런 팀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참 만들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아성 배우님도 그 사이에 뭐 정말 송강호 배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그 동료 배우들과 작업을 해봤지만 이런 배우들과 함께한 작업은 굉장히 특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되게 인복도 많고 배우복도 많지만 이상하게 또래 배우들과 연기할 기회가 되게 드물었어요. 근데 시나리오만 봤을 때도 너무 또래 여배우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라서 너무 소중한 기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 현장을 갈 때도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 기대 이상이었어요. 너무 이제 각자 전문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들이 너무 좋았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박수 한 번만 쳐줄까요? 아마 현장이 제가 아까 듣기로는 10월 말에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촬영을 다 거의 한 달 정도, 23회차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우정을 쌓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찍어야 되는 양들이라는 게 클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살을 부딪히며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 서로에게 느꼈던 어떤 첫 번째 인상 같은 것들이나 혹은 즐거웠던 순간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에피소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아까 앞에서 말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혼자 생각했었던 어떤 서로들에 대한 기억 모두들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릴레이로 한번 해볼까요? 하담 씨부터 옆에 있는 딱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는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또래 배우들이랑 제일 특별하게 생각이 들었던 게 연기를 하기 전에나 연기에 대한 고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거 같은 거를 저는 다른 배우들도 연기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그 전까지는 얘기를 막 이렇게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본 기억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기도 조금은 어려웠기도 했는데
이번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어떻게 보면 배우 일을 하는 동료들을 처음 만난 것 같은 것 때문에 되게 촬영장 가는 거가 기대됐었어요. 감사하고. 예은 배우님, 뭐 그 새벽 배우님에 대한 이야기여도 좋고, 혹은 아니면 하단 배우님처럼 전체적으로 느꼈었던 동료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저는 사실 새벽 배우님 팬이기도 했고 뭐 하단 우리 씨는 모두 팬이죠. 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죠? 그동안? 아니 정말 향기 넘치는 꽃 아닙니까? 네. 너무 네. 근데 어쨌든 하람 씨는 그 작업을 했었고 이제 유난히 이제 뭐 아성 배우님, 새벽 배우님 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언니는 제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성 배우는 처음 이제 언니랑 인사를 몇 번 했었고 아성 씨는 딱 보자마자 되게 똑부러지고 똑똑한 배우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야 이렇게. 나다. 이거 나다. 모아성이다. 내가 모아성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되게 처음엔 깍쟁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한 10분 뒤에 우리 모두가 너무 한마음 한뜻으로 너무 즐겁게 얘기하고 썼더라고. 뭐 작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배우 역할로서의 고민도 얘기하고 그런 거를 정말 그 하담 배우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말 행복했습니다. 맞아요. 어디서 갔을 때는 투정하는 걸까 싶어서 얘기하지 못하고 어디서 얘기했을 때는 혹시 책 잡힐까 싶어서 얘기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걸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또래들이기도 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새벽 배우님 모두들 사랑하는데 저는 그 처음에 저희가 단체로 리허설 겸 리딩 같은 걸 하는 날이 있었어요.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다 같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그때 아송 씨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살가운 성격에 그런 성격인 걸 분명히 봤거든요. 그리고 눈물도 많고. 네. 자꾸 뭐라 하세요? 오늘 마지막 지부인데 눈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 세트장에서 처음 봤는데 그 장면이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세트장을 순서대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첫 여기로 들어오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그 전에 어떤 성격의 사람이라는 거를 봤는데 그때 딱 들어왔는데 거리감을 약간은 느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거리감이 아니라 유관순으로서의 이미 거리감이 캐릭터로. 네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나도 그런 생각을 정말로 했어요. 첫날부터 그렇게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있으면 자꾸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좀 겁이 났더라도 예를 들면 손을 이렇게 들 수 있게 해주는 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저하는 순간에도 조금 더 용기를 주는 그런 에너지를 주니까 그래서 나도 계속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너무 사실 돌아가면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진짜 너무 미안하고 좀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계속 받기만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주고 싶은데 미안하다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뭔가를 상대에게 주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사실 정말 좋은 동료라는 게 그렇게 힘과 사실 긴장감을 동시에 주는 배우 그러니까 동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했었을 때 저보다 더 잘하고 열심히 더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게 하고 동시에 나에게 또 없는 힘들을 주고 주기만 하신 건 아니시죠? 받으신 부분들도 너무 더 많으셨죠? 그럼요. 네. 저는 새벽 배우님을 그동안 작품을 몇 번 봤었지만 향화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 한 번에 상상이 잘 안 됐는데 그 첫 세트장에 들어섰는데 이제 리허설 하기 전에 이제 배우들도 쉬면서 그냥 세트장에 들어와 있는 시간에 이미 너무 우아하게 손으로 부채질을 이렇게 하고 진짜 상황화가 돼서 왔구나. 진짜 배우구나. 진짜 긴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연기 시켜서 했니? 뭐 이런. 아, 네. 그 감독님은 사실 지금까지 찍었었던 영화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글주스, 강적 그리고 10억까지 그러니까 남성 배우들이 함께하는 그런 배우 그 현장들에 굉장히 더 익숙하신 감독님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작품은 정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25명이 빽빽하게 서 있는 그 배우들 여기 안 계신 그 배우들의 힘들도 엄청났을 것 같고 그 배우들 여성 배우들을 동시에 놓고 함께 연기를 하는 그 작업이라는 것이 감독님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작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 남자 배우, 여자 배우를 나누지는 않는데 네. 남자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작업했던 것들은 나는 하고 하는 대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우들한테 캐릭터를 이제 줄 때 저를 이렇게 서로 교환해야죠. 제 속에 있는 것을 배우들이랑 교환해야 되고 좀 다르면 좀 맞춰보기도 하고 좀 변화도 시켜보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남자 배우들 같은 경우는 아예 끼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딱 배우랑 밀착해서 뭐 나의 영혼을- 페르소나로. 예, 네. 영혼을 교류하는 느낌처럼 네. 뭐 그러면서 배우들하고의 뭐 진짜 갈등, 화해 뭐 이런 모든 과정을 겪었죠. 그게 또 재밌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배우를 대할 때 제가 뭐 무시무시한 말로 배우들한테 진심으로 느끼지 못하면 1초도 연기하지 마라. 나는 그 1초도 못 본다. 하는 말을 남자 배우든 여자 배우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을 조금밖에 안 했어요. 하실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떤 여자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준비성도 대단하지만 일단은 그 자체를 이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물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딱딱하게 막 부딪히고 기운이 막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배우들하고 일할 때 제가 어떤 조그만 이렇게 모티브를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우회해서 줘도 이 배우들은 그걸 갖다 풍부히 느끼고 더 많은 것들을 계속 교류하더라고요. 저랑도 그렇고 상대 배우랑도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 종족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여배우는 안 일해본 건 아니지만 이번에 하면서 제가 되게 용기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에도 여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하나 구상 중인데. 근데 진짜 현명하신 것 같아요. 네. 남자 배우는 피곤해요. 내가 끼고 살아야 되니 너무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 놈들이랑 감정이 막 교류돼야 되고 피곤한 일인데 이건 농담입니다.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하시려고 생각했었던 게 그 7, 8년 전에 처음 보았었던 유관순 열사의 사진 한 장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서대문 형무소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냥 일상적으로 가게 되진 않잖아요, 거기. 예, 그 동네에 살았어요. 아, 그 동네 사셨군요. 소자동에 살고 사직터널 지나면은 바로 바로 있죠. 형무소인데 예. 그 터널을 잘 건너기 힘들었나 봐요. 그러다가 그냥 우연히 갔는데 그때 마침 그 여옥사가 이제 복원이 돼서 그게 한 7년 전인데 복원이 됐는데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일제 감시 카드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유관순 열사님의 사진을 이제 큰 걸개 그림처럼 앞에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유관순이구나 하고 지나가려는데 정말 저를 붙잡았어요. 그 눈빛이 세상에 말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참 그 앞에 벤치가 있길래 앉아서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은 뭘까?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눈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이상하게 그 눈빛 비슷한 것이 어떨까 고민하다가 예전 구한말이나 그 일제 강점기 때 외신 기자들 같은 분들이 찍은
조선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들이. 시대의 사진. 자료들은 막 그것도 찾아보게 되고 집에 사진집도 있어서 막 보게 됐는데 똑같은 감흥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네. 그때 이제 감시카드 다른 분들도 막 보고 그랬는데 이 눈빛은 지금은 도저히 다 없어진 눈빛인데 이 눈빛에 반해버렸다고 할까요?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가졌던 정말 당당하고 솔직하고 한편으로서는 막 건방져 보이기까지 하는 그 정면을 응시하는데 또 낙천성도 봤어요. 그 세상에 대해서 뭐 어때 이렇게 굴욕을 당하더라도 괜찮아 뭐 하는 어떤 이상할 정도의 그 낙천성도 보고 그랬는데 야 이게 왜 다 사라졌지? 이 눈빛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 사람은 사라졌을까? 그래서 그것이 왜 사라지게 되는지를 또 공부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때의 눈빛을 한 번은 부활시키고 싶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관순이란 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꼭 한번 이 영화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같은 네. 주로 여성들의 눈빛이 많이 담겼지만 꼭 한 번은 만들고 싶은 열망을 그때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라져버리니까 일제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 해방 이후에 수많은 막 그 전쟁과 또 어떤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이 생겼다고 그러고 근데 좀 까부는 안 하면 겁 많아진 거거든요. 겁에 들고 가만히 있어라 나서지 마라 그냥 조용히 살아라 뭐 이렇게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수많은 탄압과 학살 속에서 사람들이 겁먹게 되고 방관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이런 눈빛들을 다시 한번 찾아주고 싶었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기 이 배우들의 눈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그 눈빛이 다시 스크린 위에 부활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특유의 방골상이다라는 표현을 영화에서 보면 나오긴 하는데 이 아주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사실 뭐 방골상이라고 하는 게 뭐 정해져 있는 게 눈이 얼마만큼 크고 뭐 어떤 표정이 이런 게 아닌데 이 추상적이었던 어떤 인상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자기 얼굴로 표현해내야 되는 건 배우의 몫이잖아요.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접근해 나갔나요? 저는 이제 감독님과 촬영 전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뭐랄까 일단 자유라는 개념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자유와 그 시절 그 사람들의 자유와 개념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목숨을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의지가 있는 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신앙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고 뭐 정말 이 나라에 대한 신념 근데 감독님께서 그때 낙천성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낙천성이라는 게 뭔가 진지한 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너무 겁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그냥 나 자신 그대로 맞설 수 있는 그게 오히려 더 무겁고 당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낙천성이라는 말에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또 거의 마지막 기회이다 보니까 질문하고 싶으신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질문 주신 한 5분 정도에게 이런 그 사진과 함께 보도자료가 있는 조 기발하고 다시 못 올 그런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아성 배우님보다 한 분 정도. 네. 너무 어려운 질문. 맞아요. 제가 힘들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선착순으로 죄송해요. 할게요. 다시 손 내렸다가. 자, 한눈에 안 들어서. 자, 제가 하나 둘 셋. 여기 앞에 회색 입으신 분?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아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네. 죄송합니다. 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어린 유관순 역이 캐스팅 되었던데 혹시 그게 각본에만 있고 영화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크레딧 어떤 하나까지도 장면이었는지. 이렇게 놓치지 않고 감사합니다. 예, 그게 원래 오프닝에 어린 유관순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1910년 그러니까 강점되는 그때가 나왔고 뒤에 마지막에 다시 잠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유관순 열사를 어린 시절 이렇게 마주하는 장면도 찍고 그랬는데 좀 부끄럽지만 그 장면을 이제 우리 참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로켓 옛날을 재현하는데 제가 잘 못 찍었어요. 그 비도 오고 갑자기 하여튼 그걸 미룰 수도 없었고 우리는 한 달 이내 다 찍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저한테는 제가 그 촬영 끝나고 오다가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소품이나 그때 상황들 자체가 따라주지도 못하고 날씨도 안 따라주고 날씨가 맑았다가 비 오다가 난리가 났는데 그걸 다시 또 지방이었거든요. 그 무주라는 곳인데 다시 갈 수도 없고 또 내일부터는 다른 촬영이 계속 있는데 너무 속상하셨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점점 겨울이 오고 있고 그거는 이제 가을 분위기였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했는데 어떻게든 편집할 때 좀 살려보려고 난리를 났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못 찍은 거니까 내가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편집기사와 스태프들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너무나 죄송스럽게 그 아역을 했던 분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날카로운 관객분들이 또 바로 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으로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해덕 배우님. 저기 네. 만세하시는 줄. 먼저 영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고요. 그 처음에 영화가 흑백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계속 흑백으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컬러로 나오더라고요. 뭐 어린 시절이라던가 아니면 뭐 오빠가 그 태극기 만들어줘서 이렇게 찍는 그런 거여서 저는 유관순이가 행복했던 즐거웠던 기억만 컬러로 나오는 거다 이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끝날 때 보니까 누워 계셨을 때 그게 컬러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그 내가 잘못 기억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게 유관순님께서 자유를 찾으신 거잖아요.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원하셨던 자유를 얻으신 거에 대한 기쁨으로 컬러감으로 표현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을 했다는 거라면 의도를 알고 싶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있겠어요, 영화에. 하지만 감독의 의도가 있으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자유를 찾는다 이런 돌아가시면 자유를 찾는다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거의 칼라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대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초보에는 있었고 나중에 좀 빠졌는데 이거는 막 설명 같아가지고 네. 이 모습이 17살 그 소녀 가장 그 꿈 많은 소녀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돌아가시는 마지막 그 장면이 이렇게 하고 그것들을 콘티에도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콘티를 그리면서도 아주 앳된 얼굴로 그려놓기도 했었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부분을. 그리고 또 우리 고하성 배우님이 단식까지 하면서 또 살이 빠지니까 얼굴 더 작아졌어요. 촬영할 때 보면은 어이구 이렇게 막 작아졌어요. 하여튼 살이 빠지니까. 우시는 거 아니시죠? 네, 그래서 진짜 더 어린 소녀처럼 변해가는 것이 저도 이렇게 찍으면서도 근데 편집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 보이지? 그 전에 보다도.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더 그런 건가? 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그 17살 소녀의 그 앳되고 그 어떤 그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상하게 그 감정적으로 있어서
그 처음부터 고초부터 시작되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칼라를 과거에 그 17살 소녀의 밝았던 또 당당했고 막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열망이 가득했던 지금은 속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수많은 것들 겉으로 막 표현하고 막 장난꾸러기 같기도 한 그 모습을 칼라로 하는 것이 마지막에 그 소녀의 모습을 어떤 보여준다 하는 그 연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그래 그 칼라로 보여줬던 그 밝았던 모습을 그대로 한번 여기서 또 느끼게 해주면 좋겠다는 조금은 좀 의도적인 그 장면이라서 고민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칼라로 할까 말까를. 근데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내렸어요. 칼라로 하자. 그건 무슨 돌아가시면서 해방되거나 이 감옥에서 벗어나거나 이런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원래 의도는. 배우님은 그 어떤 부분이 컬러로 되고 어떤 부분이 블랙 흑백으로 되고 하는 부분을 알고 찍으셨어요? 찍으실 당시에는? 네. 아. 근데 마지막 장면은 몰랐어요. 마지막까지 또 감독님 고민을 하셨다고 하시니까요. 네, 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예은 배우님? 아까부터 엄청 네. 이쪽이 좀 타율이 좋은데요? 네, 이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네. 정말 관객들한테도 많은 여운을 준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배우님들이나 또는 감독님이 영화를 찍으신 후 아니면 영화를 찍으면서도 느낀 어떤 여운? 그 관객들과는 다른 여운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 대답은 예은 배우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생각나는 게 그 아까 새벽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어떤 대단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맞아, 이분들도 소녀였지. 나처럼 그런 시기가 있었고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웃고 되게 낙엽만 굴러가도 웃고 울고 하는 그런 정말 똑같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아성 배우님이랑 붙는 씬들이 있으니까 그걸 찍을 때마다 저렇게 연기를 해주는 고아성 배우가 참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 질문이니까요. 할 수 있는 고백들을 하도록 하고요. 네. 근데 그게 참 여운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찍고 나서도 어떤 모든 열사님들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준 이 영화에 대해 감독님께 늘 감사한 것도 있었고, 네, 좀 그런 여운이 제일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배우님. 저는 이제 또 소신 있게 가. 네. 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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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빨리 가고 있어요. 네.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네. 그 배우님들께 질문하고 싶은데 촬영할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나 아니면은 찍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찍고 싶다 이런 장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하단 배우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실까요? 육체적으로 힘든 장면은 없었던 것 같고요. 나오는 장면마다 되게 잘 담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었지만 지금 질문을 들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것은 그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그 대한독립만 세를 외칠 때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었냐면 이게 시나리오에서도 보고 너무나 익숙한 어떤 단어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때 실제로 앞에서 그 독립선언서를
하고 선창을 하는 구하성 배우님 봤을 때 저 말이 저런 뭔가 감문이구나 이거를 그 순간에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어떤 상징적인 말이어서 이거를 들을 때 저게 얼마나 어떤 마음인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연기를 하면서 가장 크게 뭔가 하면서 그랬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아마 관객분들에게는 한거라는 영화 자체가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익히 들었다고 생각했었던 이야기를 결국은 이렇게 생생하게 그들이 되어서 연기하는 배우들을 눈앞에서 보면서 아 저게 저런 의미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 배우분이 현장에서 느꼈던 그 감동 혹은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저희에게도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감독님이 한 분 선택해 주시죠. 네. 네, 제 앞에. 아 네. 여기 이번에 세 번째 보는 거고요. 아, 네. 네, 개봉할 때 보고 무대에서 때 보고 이번에 집에서 봤는데 저는 보면서 되게 좀 여기 주연 배우들 보시면 여기 같이 안에 있는 배우들도 굉장히 제가 특히 제가 감독님께 되게 궁금한 부분은 네. 이게 고화성 씨를 일본 순사들이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장면이 많으면서 이제 그 주위 동료분들이 이제 마찰이 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그게 아무리 이제 리허설을 연습을 하고 찍자 하더라도 좀 뭐 엔딩에도 나오고 다치고 좀 이럴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어떤 이제 감독님이 이제 배우분들한테 이게 지시를 내릴 때 어떤 식으로 했을 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지에 네. 대한 뭐 이런 네, 네.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 네. 정말 워낙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정말 그 연출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간은. 예, 저도 예전에 그 액션 장면을 참 잘 찍는 유명하셨죠. 예. 하는 거로 뭐 심지어 다른 감독들이 네. 좀 아주 좀 봐줘라. 하면서 액션 장면만 가서 좀 감수를. 이렇게 네. 뭐 도와주러 가기도 많이 다녔는데 그러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액션 장면은 안전입니다. 안전. 일단은 뭐 하나도 터치를 안 하고도 이렇게 때리고 하는 것처럼 만들듯이 이번에도 우리 배우들한테 절대 안 다치게 할 거다 그랬는데 우리 무술 감독님이 시범 보이다가 아성 배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외에는 다른 배우들도 다 실제로 막 다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터치한다고 그러죠. 때리거나 할 때 터치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영화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액션을 잘 하는 방법이 아주 리얼하게 보이게 하면서도 콘티도 그렇게 짜고요. 관객들을 홀려요. 일단은 진짜 한 대 크게 딱 때리는 것처럼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부분을 찍어서 한 번만 진짜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 다음은 다 넘어갑니다. 그런 이제 눈속임을 하게 되는데 계속 때릴 수가 없으니까 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장면을 찍을 때 그 우리 여성 수인분들이 막 매달리고 넘어지고 할 때 안전을 되게 신경 썼지만 되게 불안했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그렇죠. 예. 넘어질 수도 있고 네.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막 어이구 막 무릎이 깨질 수도 있고 막 다양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 무술 감독하고 뭐 촬영 감독 전부 다 신경 쓰면서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뭐 긁히고 막 이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저한테 얘기도 안 했을 텐데 분명히 뭐 멍도 들었을 거고. 근데 배우들의 연기를 이제 몰입해서 하다 보면은 그것도 있나 봐요. 내가 볼 때는 다친 거 아니야? 그런데 괜찮아요 하는데 다음 장 바로 또 찍자 그러면 또 그냥 하고 그냥 우리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온몸으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그런 걸 감수한다기보다는 그것도 연기의 어떤 내 나름대로 표현이다 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네. 영화 하면서는 다행이었어요. 정말 영화 끝나고 와 우리가 사고 없이 끝난 게 그냥 예산이 적을수록 많이 다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전 요원이 많지 않으니까. 저 예산에는 정말 이게 덜덜 떨며 찍는데 그것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마음이 아픈 장면이지만 몸은 안 아팠던 걸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마지막 감사의 GV를 맞이해서 고하석 배우님께서 엄청난 걸 가져오셨어요. 이게 계속 궁금해하고 계셨죠. 앞에 이게 뭘까요? 이걸 퀴즈를 낼까 했는데 안 되겠네요. 잠깐 보여주세요. 네, 제가 작품을 할 때마다 꼭 소품을 하나씩 기념으로 챙기거든요. 근데 이번 한 거에서는 밥그릇이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그걸 2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관객분들께 선물로 드리고자 오늘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밥풀이 붙어 있어요. 이거 진짜 이 밥풀이 붙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줄까 저희가 좀 기다리면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 거 이행시를 해볼까 하다가 너무 짧아서 유관순 삼행시로 가겠습니다. 네, 크게 손 들어서 한 3분 정도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평가해서 가장 베스트인 분에게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 삼행시. 네, 저기 뒤에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읽어야 되는데, 그치? 운 한번 띄워주세요. 네, 네, 유관순님께서 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유관순 열사는 관객의 마음을 울린. 많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의외로 쉬운 대로 있어요. 지금 너무 기대치가 높아져요. 순수 혈통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이다. 멋집니다. 네. 마지막에 약간 꺾일 뻔했지만 네, 괜찮습니다. 네, 관객으로 딱 들어간 건 정말 놀라웠었어요. 네, 다시 한번 그러면 도전하실 분. 너무 센가요? 아니면요, 김형아나 권혜라, 오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가요? 진짜 유관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혼란을 드리면 안 되니까 유관순으로 한번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을 향화님께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유관순의 운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오,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관순 언니 영화가 나왔다는 것을. 오, 순순히 예매를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 멋지네요. 네. 네, 그럼 다음 마지막 도전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은 배우님께서 저 뒤에 네, 여기 계시는 네. 처음부터 점점 흥미진진한데요? 그러면 예은 배우님이 해주실까요? 네.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유관순은 관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외칠 것 같은 순수한 영혼이며 우리나라의 민족이며 최고의 독립운동가이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바로 저희가 그냥 깜짝해서 해서 엄청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의 관객의 관까지 나온다는 거는 세 분 다 엄청난 창의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사님 어떻게 할까요? 저희 어느 분에게 한 번만 그렇죠. 네, 우리 또 오기가 있으니까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로 갈까요? 저 뒤에 여기 3번째 줄에 네, 저 뒤에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이렇게 저 처음에 이걸 딱 손에 잡는 순간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약간 되게 묘한 느낌을 주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네, 그럼 띄워주세요. 네, 네 하단 배우님. 유관순 열사님에게 관련 없는 네.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되게 그러네요. 네, 강하네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네. 그러면 너무 세 분들 감사드리고요. 너무 멋진 삼행시였었고요. 저 삼행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괜찮네요. 네. 마지막에 관련 없는 순간이 우리가 있을까요, 정말로? 네. 그 얘기 해주신 분에게 저희 이 선물을 우리 아성 배우님께서 직접 주시라고 합니다. 좀 내려와 주시면 드리는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저희 학교 입장을 먼저 이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약간 질투가 나겠지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멋진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이런 날들이 또 오겠죠. 저는 정말 이 네 분의 배우들이 다른 작품에서 또 굉장히 멋진 방식으로 만나는 그런 순간들을 되게 꿈꾸고 있어요. 뭐 오렌지주 누블랙 이런 거 같은 거 다시 또 왜 아니겠어요? 또 깜빡 얘기면 알렉스. 즐거운 방식으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어떤 방식이 되든 이 조합 되게 저 환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객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아마도 어디선가 이 기사를 검색하거나 혹은 오늘의 유튜브에 이렇게 찍어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으니까 그 모든 100만의 관객들 혹은 다시 또 보시게 될 관객들을 위해서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시지 마세요. 네, 이 작품을 통해서 3.1 만세 운동이 세계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종이 돌아가셔서 아니면 일제 그냥 반대해서 하는 그냥 이렇게 독립운동 정도에 축소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대로에 넘어가는 어떤 혁명 같은 사건이었는데 엄청난 200만 명이나 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운동이었는데 저희 스스로가 그걸 갖다가 축소시키는 것 같아요. 운동이라는 정도, 만세, 비폭력 이런 식으로 다른 운동과 이렇게 비교만 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그 전무후무한 어떤 어마어마한 프랑스 혁명보다 더 대단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 영화 속에서는 단순한 이것이 조국의 독립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자유와 평등과 또 근대로 넘어가는 시민의식, 그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부분도 그래서 이제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을 선포했거든요. 그는 엄청난 또 사건이었고 그 당시에는 다른 데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본은 그냥 봉건제 같은 천황제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옛날 시대였는데 군주제고 가장 선진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이루고 지금까지 100년 동안 우리들이 그걸 다지고 지켜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사회가 안전한 어떤 자유평등 세계로 나아가는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영화로 담아보려고 작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느끼는 그냥 기념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마음이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영화를 찍으면서 이 3.1운동 그 시간에 대해서 조금은 가깝게 느끼려고 하고 그거를 다가가면서 영화를 찍었어요. 이 마음들이 그런 영화라고 개봉했을 때부터 느끼고 있었었는데 그 100만 관객 들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때 그런 우리가 8.5사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찍었던 그 마음을 유관순 열사님 기억하면서 찍었던 그 마음들을 그 마음 때문에 보러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나 그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정말 좀 되게 감사한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 다
관객분들 다 감사한 마음이 정말 들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감사해요. 네, 김예원 배우님. 를 받고서부터 지금까지도 인사를 드리고 하면서도 약간 떳떳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그게 모자란 것만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그럼에도 저희 모두가 아마 이런 분들께 그런 마음을 알고 싶고 느끼고 싶고 했던 마음들이 다 서로 진심이 통하고 느껴지고 받았던 것 같아서 유관순 열사님과 순국 선녀님들 덕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누려오던 시간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똑같이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현장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자꾸 여기가 감옥이 아니라 저한테 자꾸 세트장인 거예요. 이거를 저는 김양화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사실은 걱정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연기하지? 없는 마음을 어떻게 연기하지? 계속 내가 하는 게 그냥 흉내내는 것 같고 마음이 안 담기는 것 같고 두렵고 무섭고 버겁고 그런 마음들이 제일 커서 계속 촬영 첫날이 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계속 달아나고 싶고 진짜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촬영을 못할 수 있을까. 진짜 사실 정말로 이런 생각도 해보고 김세국 배우님도 그런 생각 하는군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을 그냥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정말 그러면서 조금은 더 이 사람들을 믿고 마음을 합쳐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또 이제 개봉이 다가오는데 어떤 말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오는데 마음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계속해서 그런 약간 죄책감 같은 마음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촬영이 아니라 그 개봉 전날에 제가 촬영을 하기 전과 좀 다른 걸 확실히 느꼈어요. 정말 별거 아닌데 그냥 그게 너무 고맙고 내가 느끼는 변화가 너무 소중하고 그냥 이게 나한테 이만큼 주어진 결과구나. 그냥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홍보 활동에 열심히 떳떳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더 힘이 되셨죠? 네. 이런 촬영을 하기 전과 후가 저한테는 달라진 게 있는 것처럼 이게 관객들한테도 전달이 돼서 영화를 보기 전과 보고 난 후가 정말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그게 저희가 영화를 함께 한 것이 전달이 된 것 같아서 그냥 기쁠 것 같아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되게 같은 마음들 왜 이렇게 우는지 정말 모르겠네. 이렇게 의연한데, 그렇죠? 네, 저도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죠. 저도 촬영하면서 정말 모르겠어서 한 번도 감독님한테 힘들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영화를 찍어오면서. 근데 전도연에게 이제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저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실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감독님께서 그냥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유관순 열사님이 정말 옆에 있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이 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큰 힘이 됐어요. 그 마음으로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나름 힘을 내서 연기를 끝까지 다 했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하고 싶은 거는 감독님께 정말 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TMI 하나 고백을 하자면요. 좋아하죠 저희. 제가 아역배우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을 가던 다 동료를 겪어본 적이 없었고 또 감독님을 만나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아이디어가 있어도 4세 데뷔잖아요.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울라불라 블루짱이라고 감독님을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 전까지는. 근데 감독님께서는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제가 정말 까마득한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동등한 동료처럼 답변도 정말 솔직하게 해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도 더 신나서 감독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의 연기자들이 없었는데 너무 고마워요. 우리 배우들 다 너무 멋있고 언젠가 또 작품에서 만나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께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저희가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일본의 노래에서는. 하지만 그 개구리 소리가 바깥으로 몸은 우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었지만 그 바깥으로 펼쳐져서 100년 후에 우리까지 듣게 되는 이 소리로 들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사실 100만 넘었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더욱더 좋겠죠? 네. 함께 또 이 영화에 대한 오늘의 또 후기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올려주시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영화에서 또 함께 또 만날 수 있는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의 또 다음 작품도 기대하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너무